결혼 8년 차, 저는 남편과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은 이미 침대 한쪽 끝에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고, 저는 그의 뒷모습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죠. 예전에는 남편이 저보다 먼저 일어나면 꼭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일어났었어요. 저는 눈을 뜨지 않은 채 미소를 지었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태도들은 사라졌고, 이제는 그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벽면의 결혼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저희가 지금과는 너무나 달라 보여 가슴이 먹먹해질 뿐이었죠.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들여다보았어요. 신혼 초에는 주방으로 와서 뒤에서 저를 껴안고 뭐해? 라고 물으며 장난을 치곤 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은 기억 속에서나 찾을 수 있는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면서 기름이 튀어 손등을 대었을 때 저는 아타고 작게 소리를 냈지만 남편은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달려와서 괜찮아? 라고 물으며 제 손을 잡고 찬물에 씻겨주었을 텐데, 이제는 제가 다치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죠. 식탁에 음식을 차리면서 저는 더 이상 밥 먹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최근까지도 밥 먹으라고 불렀지만 남편은 알았어라고 대답만 할 뿐 일어나지 않거나 한참 후에야 마지못해 식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조용히 음식을 차려놓고 남편이 알아서 올 때까지 기다렸죠. 남편도 TV를 보다가 고개를 들어 식탁을 힐끗 보고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우리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뉴스를 보면서 식사를 했고, 저는 멍하니 밥을 씹었죠. 저는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결혼 초에 남편이 당신이 끓인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했던 그 된장찌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국그릇을 들어 몇 술 떠먹고는 별다른 반응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저도 이제는 맛있어?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응이라는 성의 없는 대답이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식사를 마치고 말없이 일어났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저는 입을 열까 망설이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는 말조차 이제는 의미 없게 느껴졌고, 남편도 제 인사를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았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남편이 나갔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었어요. 혼자 남겨진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물소리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질문들이 맴돌았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었죠. 퇴근 후 오늘 어땠어? 라고 물으면 길게 대답하던 남편이 그냥 그랬어 라고만 답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산책을 가자고 하면 피곤해라고 했고, 밤에 껴안고 자려고 하면 덥다며 살짝 몸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더 노력했어요. 더 예쁘게 꾸미고,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더 상냥하게 대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제가 노력할수록 남편은 더 멀어졌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저를 투명인간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거나 응, 아니로만 답했고, 제가 옆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저도 지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말을 거는 것도 관심을 보이는 것도 힘들어졌죠. 결국 저도 남편을 투명인간처럼 대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오후가 되면 저는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래봤자 남편은 알아주지도 않았고,
때로는 회식 있어라며 먹지도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만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더 이상 정성을 들일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식탁을 차리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였지만 남편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채로 저는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죠. 한 입 한 입이 모래를 씹는 것처럼 목을 넘어가지 않았지만 저는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움직였어요. 밤 11시가 넘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현관으로 나가서 왔어? 힘들었지? 라고 물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죠. 남편도 거실로 오지 않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마치 같은 집에 사는 타인처럼 서로를 의식하지 않았고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어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우면 텅 빈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예전에는 외로움과 슬픔이 밀려왔다면 이제는 그마저도 무뎌져 버렸어요. 감정이 고갈된 것처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예전에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남편의 팔베개를 베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면 심장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곤 했어요. 남편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랑해라고 속삭였고 저는 그의 품에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밤은 아득히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죠. 어둠 속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저는 정말 사랑했던 걸까?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그렇게 다정했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예쁘다라고 말해줬고 추우면 자기 외투를 벗어 입혀줬죠. 손을 꼭 잡고 걸으며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 속에서 천천히 잠에 빠져들 뿐이었죠. 주말이 되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운동 가방을 들고 나갔고 저는 침대에서 그 소리를 들었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남편도 제가 챙겨주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았고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고 알아서 나갔죠. 저는 혼자 늦은 아침을 먹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개면서 청소를 하면서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만 아팠고 답은 나오지 않았죠.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투명 인간이 되어갔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보지 않았고 말을 걸지도 않았고 존재를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냥 지나쳤죠. 우리는 부부라는 이름만 남았을 뿐 실제로는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상황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죠.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얀 벽을 바라보며 저는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몇 주 전부터 계속되던 피로감과 복통 때문에 병원을 찾았고 검사를 받았죠. 처음에는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의 관계, 텅 빈 일상, 그 모든 것들이 몸에 영향을 준 거라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심각했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검사를 더 받았고 오늘은 최종 결과를 듣는 날이었어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죠. 의사 선생님은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있었고,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저는 이미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앉으세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고 손을 꽉 쥐었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췌장암입니다. 그것도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요. 췌장암.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왔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얼마나?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어야 한 달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라 수술도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한다 해도 시간을 크게 늘리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한 달. 제게 남은 시간은 고작 한 달이었어요. 아직 해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는 한 달 후에 이 세상에 없을 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어떻게 하실지.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가족, 남편.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를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 말할 수 있을까요? 병원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카페에서는 커피 향이 났죠.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이 일상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달, 30일, 720시간. 그 시간이 지나면 저는 사라지는 겁니다. 길을 걷다가 어느 벤치에 앉았습니다. 공원이었죠.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저는 그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내년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달 후가 없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고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하필 저일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제가 죽어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겠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정으로 저를 대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할까요? 우리는 이미 너무 멀어졌어요. 남편은 저의 죽음을 슬퍼할까요? 아니면 그저 당황스러워할 뿐일까요? 저는 알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죠.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신혼 때 남편과 함께 가구를 고르던 날, 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웃던 날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이미 오래전 일이 되어버렸고, 최근 몇 년간의 기억은 차갑고 공허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남편은 아직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감각이 이상하게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제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졌죠. 물 한 모금, 햇살, 바람, 소리, 냄새. 저녁 무렵이 되자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한 달만이라도 남편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어요.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마지막만큼은 남편의 품에 안기고 싶었죠.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였어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출근할 때 한 번, 퇴근 후 한 번 안아달라고 30초면 되는 일이었어요. 하루에 1분, 한 달 동안 30분. 남편의 인생에서 30분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저에게는 남은 전부였습니다. 밤 9시가 되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죠. 평소라면 TV를 보고 있거나 제 방에 들어가 있었을 텐데 오늘은 거실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거실을 힐끗 봤어요. 제가 소파에 앉아 쳐다보는 걸 보고 잠깐 멈칫했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안으로 들어왔죠. 잠시만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 그의 목소리는 경계하듯 차가웠어요. 부탁할 게 있어서.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죠.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소파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한 사람이 더 앉을 수 있을 만큼의 거리가 있었어요. 저는 손을 꽉 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달만. 제가 말을 꺼내자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딱 한 달 동안만 내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어?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무슨 부탁?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한 번, 저녁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한 번. 나 좀 안아줄래?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그가 되물었어요. 제 목소리는 더욱 떨렸죠. 포옹 말이야. 30초만. 아침에 나갈 때 한 번, 저녁에 돌아와서 한 번. 한 달만. 그것만 해줘. 남편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냥 그러고 싶어서. 한 달만. 제발.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편함이 역력했어요. 저는 알고 있었죠.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남편이 저를 얼마나 멀리하는지. 하지만 그래도 부탁하고 싶었어요. 제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요. 한 달만이야. 그 후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게. 제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벽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기다렸죠. 한참의 침묵 끝에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죠. 정말? 제가 물었습니다. 응. 한 달만이지? 남편이 확인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한 달만.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평소에 뭘 요구한 적이 없었으니까 어쩌면 한 달이라는 기한이 명확해서 어쩌면 그냥 안아주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 봐요. 고마워. 제가 작게 말했어요. 남편은 대답 없이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승낙했어요. 한 달 동안 저를 안아주기로 했죠.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습니다. 남편은 보통 7시 반쯤 출근 준비를 시작하니까 아직 1시간 정도 남았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계속 생각했어요. 남편이 저를 안아주면 어떤 기분일까? 얼마나 어색할까? 남편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세수를 하고 로션을 바르고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집에서 입는 편한 옷이 아니라 예전에 남편이 예쁘다고 했던 베이지색 니트를 꺼내 입었죠. 머리도 빗고 립밤도 발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조금은 나아 보였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 간단하게 준비하려다가 문득 생각을 바꿨어요. 오늘부터 한 달, 제게 남은 마지막 한 달이잖아요. 저는 남편이 좋아하던 계란말이를 정성껏 만들었고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7시 반쯤 되자 남편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 문 여닫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저는 식탁에 앉아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긴장됐죠. 얼마 후 남편이 거실로 나왔어요.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식탁을 보고 잠깐 멈칫했어요. 음식이 차려져 있는 걸 본 거죠. 아침 먹고 가.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남편은 TV를 켜서 뉴스를 보며 밥을 먹었고 저는 남편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밥을 떠먹었어요. 계란말이를 먹는 남편의 표정을 살폈지만 특별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일어나서 현관으로 향했죠. 저는 재빨리 일어나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저기,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이 어려 있었죠. 저는 남편 앞에 섰습니다. 약속? 했잖아.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남편은 잠시 멍하니 저를 쳐다보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남편은 어색하게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팔을 들어 제 어깨에 올렸죠.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이 저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팔을 제 어깨에 걸친 거였어요. 어색하고 딱딱한 포옹이었죠. 남편의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저와의 사이에는 약간의 틈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정장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온기가, 그의 심장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마 10초, 길어야 15초쯤 지났을 거예요. 남편이 먼저 몸을 뗐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응, 조심해서 다녀와.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문을 바라봤습니다. 제 어깨에는 아직 남편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짧고 어색한 포옹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렜죠. 이런 기분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저는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빨래를 널면서,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남편의 체온, 남편의 심장 소리, 남편의 옷에서 나던 세제 향기. 그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기억났죠. 물론 어색했어요. 남편은 분명 마지못해 안아줬을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유가 뭐든 남편이 저를 안아줬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저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불고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고기를 재워두고 양파와 파를 썰고 당근도 채 썰었죠. 평소라면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면 또 한 번 안아줄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 자꾸만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레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6시쯤 되자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머리를 다시 빗고 립밤을 다시 발랐죠. 그리고 거실에서 TV를 켜놓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어요. 남편은 보통 7시에서 8시 사이에 돌아오는데 오늘은 언제 올까요? 저는 소파에 앉아 시계를 쳐다보며 기다렸어요. 7시가 되었습니다. 7시 반이 되었어요. 8시가 되었죠.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혹시 회식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늦게 오는 걸까요? 포옹이 싫어서 8시 반이 되자 불안해졌지만 평소에도 연락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연락하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 그냥 기다렸어요. 9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남편이 들어왔죠. 왔어?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응이라고만 대답하고 구두를 벗었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회식이 있었나 봐요. 저기,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죠. 약속? 제가 작게 말했어요. 남편은 잠깐 멍하니 저를 쳐다보다가 이해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그래. 저는 남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아침보다는 조금 덜 어색하게 팔을 벌렸어요. 두 번째 포옹이었습니다. 아침보다는 조금 나았어요. 남편이 좀 더 가까이 안아줬죠.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고 남편의 몸은 긴장해 있었어요. 술 냄새가 났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이번에도 15초쯤 지나자 남편이 몸을 뗐습니다. 저녁은 먹었어? 제가 물었어요. 응, 회사에서 먹었어. 남편이 대답했죠. 그래, 그럼 쉬어.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2번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어색하고 짧은 포옹이었지만 그래도 안아줬죠. 앞으로 29일이 남았어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남편이 저를 안아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오늘은 외롭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출근할 때, 매일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우리는 현관문 앞에서 포옹을 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어색했죠. 남편은 마지못해 팔을 벌렸고 저는 긴장한 채 남편의 품에 안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남편이 제 등에 손을 올렸어요. 처음 이틀은 그냥 어깨에만 팔을 걸쳤는데 그날은 제 등을 가볍게 토닥여줬죠.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걸 느꼈어요. 어쩌면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포옹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어요. 처음에는 10초, 길어야 15초였는데 그날은 20초쯤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먼저 몸을 떼지 않았어요. 저도 조금 더 안겨 있었죠. 현관문 앞에서 남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게 꿈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현관으로 나왔을 때 제가 다가가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팔을 벌렸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남편이 먼저 포옹을 청한 거예요. 저는 얼른 남편의 품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게 팔만 걸친 게 아니라 정말로 안아준 거예요. 그날 하루는 행복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빨래를 널면서도 저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안아주겠다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남편은 모를 거예요. 저에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제 몸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감이 심했고 복통이 찾아오는 시간이 잦았어요. 식욕도 떨어졌죠.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화장을 조금 더 진하게 하고 밝은색 옷을 입고 힘들어도 웃으려고 노력했죠. 2주차로 접어들었어요. 현관문 앞에서의 포옹은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저는 자연스럽게 다가갔고 남편도 자연스럽게 저를 안아줬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다녀왔어 하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저를 안아줬죠. 제가 약속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남편이 먼저 안아주는 날들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다른 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회식이 있으면 늦게 들어왔고 저녁을 집에서 먹을 때도 TV를 보거나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울 때도 여전히 등을 돌리고 침대 한쪽 끝에 누웠어요. 대화도 많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하루에 2번 현관문 앞에서 남편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제 몸은 더 안 좋아졌어요. 통증이 심해졌고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최대한 괜찮은 척 했어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현관문 앞에서 포옹을 하고 저녁에 남편이 돌아올 때도 현관에서 웃으며 맞이했죠. 남편이 제 몸 상태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했어요. 그리고 3주가 조금 더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조금 늦게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현관으로 나갔죠. 남편이 들어오는데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비닐봉지였어요. 왔어?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응이라고 대답하고 평소처럼 저를 안아줬어요. 현관문 앞에서 남편의 품에 안겼죠. 포옹을 마치고 몸을 떼었을 때 남편이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내밀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귤, 좋아하잖아. 저는 순간 멈췄어요. 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었죠. 신혼 때 남편과 함께 귤을 까먹으며 TV를 보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남편이 당신 귤 정말 좋아하네. 손이 다 노래졌어라고 말하며 깔깔거렸어죠. 남편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몇 년이 지난 지금. 고마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에게서 비닐봉지를 받아들었죠. 봉지 안에는 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마트 지나가다가 보여서 남편이 말했어요. 무심한 듯 말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남편이 저를 생각해서 산 거라는 걸, 제가 좋아하는 걸 기억하고 사온 거라는 걸.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으려고 애썼지만 눈물이 차올랐죠. 왜 그래?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고개를 긁었어요. 뭐 별거 아닌데.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들어갔죠. 저는 현관에 한참 서 있었어요. 귤이 든 봉지를 꽉 안고 서 있었죠.
이 작은 선물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같았어요. 남편이 저를 생각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걸 기억하고 그걸 사왔어요. 몇 년 동안 남편은 제게 아무것도 사준 적이 없었어요. 기념일도 생일도 그냥 지나갔죠. 그런데 오늘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날에 남편이 귤을 사왔어요. 저는 주방으로 갔어요. 귤을 하나 까서 입에 넣었죠. 달콤하고 새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행복했어요. 남편이 변했어요. 조금이지만 확실히 변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귤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사온 귤. 그 작은 선물이 제게는 모든 걸 의미했어요. 남편이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저를 생각한다는 것, 제가 좋아하는 걸 알고 있다는 것. 그 모든 게 담긴 선물이었죠. 저는 행복했어요. 이렇게 행복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남편이 옆에 누워 자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남편. 이 한 달을 허락해줘서, 저를 안아줘서, 귤을 사다 줘서, 이 모든 것에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 만났을 때 아내는 밝고 예뻤죠. 웃는 모습이 좋았고 같이 있으면 편했어요. 소개팅 자리에서 아내가 수줍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죠. 이 사람과 계속 만나고 싶다고. 데이트를 거듭할수록 아내가 좋아졌어요. 함께 영화를 보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공원을 산책하며 손을 잡고 걸었죠. 프러포즈를 했을 때 아내가 응이라고 대답하며 울던 모습이 기억나요. 그때는 이 사람과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신혼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고 함께 요리를 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웃었어요. 아내가 처음 만든 된장찌개가 너무 짜서 둘이 웃었던 기억도 나요. 다음엔 잘할게 라며 아내가 미안해하자 저는 이것도 맛있어라고 거짓말을 했죠. 아내는 제가 거짓말하는 걸 알면서도 웃었어요. 출근할 때 현관에서 꼭 뽀뽀를 하고 퇴근하면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왔어? 오늘 힘들었지? 라고 맞이해 줬어요. 그때는 집에 오는 게 좋았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오면 아내가 있었고 아내가 위로해 줬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달라졌어요.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결혼 3년 차쯤이었을까요? 어느 순간 아내와 함께 있는 게 편하지 않았죠. 아내가 말을 걸면 귀찮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의 얼굴을 보면 피하고 싶었어요. 아내가 해준 음식도 그냥 밥일 뿐이었고 아내의 웃음소리도 그냥 소음처럼 들렸죠.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권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사랑이 식은 걸까요? 회사 일이 바빠졌어요. 승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했고 야근도 잦아졌죠. 프로젝트가 잘못되면 혼나고 실적이 안 나오면 스트레스 받고 상사 눈치 보고 동료들과 경쟁하고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집에 오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었죠. 아내가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짜증이 났어요. 길게 설명하기도 귀찮았고 아내에게 말해봤자 회사 일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랬어라고만 대답했죠. 아내는 계속 노력했습니다. 더 예쁘게 꾸미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밝게 웃으려고 애썼죠. 어느 날은 새 옷을 사서 입고 제 앞에 섰어요. 어때? 라고 물었죠. 저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응이라고만 대답했어요.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죠. 사실 아내의 노력이 부담스러웠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관심을 쏟는 건지 그냥 혼자 있고 싶은데 자꾸 말을 거는 게 짜증났어요.
아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도 먹고 싶지 않았고 아내와 대화하는 것도 하기 싫었죠. 그냥 저를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아내를 적극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어요. 출근할 때도 아내가 일어나기 전에 살금살금 나갔고 퇴근 후에도 회식이라는 핑계로 늦게 들어왔죠. 실제로 회식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없어도 친구를 만나 술 한잔하거나 혼자 시간을 때우고 들어갔어요. 집에 일찍 들어가면 아내와 마주쳐야 하고 대화를 해야 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게 싫었어요. 주말에는 일부러 운동 약속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는데 나중에는 거의 매주 나갔죠.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아내와 있는 것보다 훨씬 편했어요. 웃을 수 있었고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친구들과 술 마시고 농담하고 웃는 게 행복했죠. 집에 있으면 답답했어요.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계속 말을 걸었는데 제가 응, 아니 정도로만 대답하니까 포기한 것 같았죠. 그게 저는 편했어요. 이제 아내가 말을 걸지 않으니까 저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서로 인사하지 않았고 저녁에 집에 와도 다녀왔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남처럼 지냈죠. 식사 시간도 피했어요. 아내가 밥상을 차려놓으면 먹긴 했지만 일부러 회사에서 먹었어라고 거짓말할 때도 많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TV를 봤죠. 굳이 아내와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밤에 침대에 누울 때도 저는 아내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누웠어요. 침대 한쪽 끝, 등을 돌린 채로. 아내의 체온도 숨소리도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아내를 안고 잤는데 이제는 아내의 손이 제게 닿기만 해도 불편했죠. 사실 다 귀찮았던 것 같아요. 가끔 아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위로해주고 싶지 않았고 위로해줄 말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잠든 척하고 있으면 아내도 조용해졌어요. 한 번은 이혼을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죠. 이혼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라고 그 동료가 말했어요. 저도 그때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서로에게 상처만 주면서 왜 같이 사는 건지 모르겠었죠.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하자고 말하기도 귀찮았어요. 이혼 절차도 복잡할 것 같고 재산 분할도 해야 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난처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하기도 번거로울 것 같았죠.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각자 자기 삶을 살면서 그냥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거죠. 룸메이트처럼.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대화 없이, 감정 없이 그냥 습관처럼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그렇다고 또 미워한 건 아니었어요. 아내가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 싸운 것도 아니었죠. 그렇다고 사랑한다고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무감각했어요. 아내에 대해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미움도 사랑도 애정도 관심도 그 어떤 것도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일 뿐이었죠.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저도 제 일상을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고 아내도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상태에 익숙해졌어요. 이게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죠. 처음에 설렘이 사라지고 권태가 찾아오고 결국 이렇게 무감각하게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친구들도 결혼하면 다 이렇게 산다고 했어요. 처음엔 좋지. 근데 시간 지나면 다 그렇게 되라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회식을 마치고 술 냄새를 풍기며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아내는 침대에서 자고 있거나 TV를 보다가 자기 일만 하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제가 들어가는 걸 신경도 안 썼을 텐데 아내가 저를 보더니 말을 걸었어요. 뭔가 다름을 느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 혹시 이혼하자고 하는 건가? 여러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어서 저는 소파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부탁할 게 있어서. 아내가 말했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무슨 부탁이지? 돈이 필요한가? 뭘 사달라는 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 달만.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 달만 내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어? 저는 의아했습니다. 한 달? 무슨 부탁이길래 한 달이나 시간을 정하는 거지? 무슨 부탁? 제가 물었죠. 그리고 아내가 한 말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한 번, 저녁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한 번, 나 좀 안아줄래? 저는 멍하니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안아달라고? 갑자기 왜? 우리가 마지막으로 포옹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뭐? 제가 되물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포옹 말이야. 30초만, 아침에 나갈 때 한 번, 저녁에 돌아와서 한 번, 한 달만, 그것만 해줘. 한 달? 매일 2번씩 포옹? 왜 갑자기 그런 걸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냥 그러고 싶어서 딱 한 달만이야, 제발. 아내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정말 간절했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하기 싫었어요. 불편하고 귀찮은 일을 매일 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죠.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절박한 느낌이 들었죠. 왜 그렇게 간절한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눈빛을 외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아내는 평소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아내가 저에게 뭔가를 부탁한 적이 없었죠. 생일에 선물 사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기념일에 어디 가자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아내가 처음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딱 한 달만이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응, 한 달만.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이라는 명확한 기한이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영원히 하라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달만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냥 잠시 안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절하기도 뭔가 미안하고 찝찝했어요. 알았어.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환해진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말? 저는 성의 없이 응, 한 달만이야. 하고 확인 삼아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었어요.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나왔는데 아내가 거기 서 있었어요. 보통은 아내가 자고 있거나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기, 아내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 맞다. 포옹 저는 깜빡하고 있었어요. 아, 그거 제가 중얼거렸죠. 극도로 어색했습니다. 저는 한 발짝 아내에게 다가갔고 천천히 팔을 들었어요. 어떻게 안아야 하지? 어디에 손을 둬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죠. 결국 저는 어깨에만 팔을 걸쳤어요. 아내는 제 품으로 들어왔죠. 저는 몸은 붙이지 않고 그냥 팔만 아내의 어깨에 올렸어요. 불편했어요. 너무 불편했어요. 아내의 머리에서 샴푸 향기가 났고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10초가 1분처럼 느껴졌죠. 저는 속으로 세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빨리 시간이 지나길 바랐어요. 20개쯤 세었을 때 저는 몸을 뗐습니다. 빠르게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회사에 가는 내내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요. 손에서 아내의 체온이 아직 느껴지는 것 같았고 코끝에는 아내의 샴푸 향이 남아 있었죠. 불편했어요. 정말 불편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이걸 해야 한다는 게 벌써 후회됐죠.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냥 참고 하면 되겠죠.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식이 있어서 늦게 들어갔어요. 혹시 아내가 잠들었을까 기대했지만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제가 들어가자 아내가 일어나서 현관으로 나왔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또 안아야 한다는 거. 저기, 아내가 말했습니다. 약속. 저는 아그레하고 대답했죠. 두 번째 포옹이었습니다. 아침만큼 어색했어요. 저는 아내를 안았고 이번에도 그냥 어깨에 팔만 걸쳤어요. 술 냄새 때문에 아내가 불편해할까봐 걱정됐지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5초쯤 지나자 저는 몸을 뗐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두 번 아내를 안았어요. 이상한 하루였죠. 불편하고 어색한 하루였어요.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에 나갈 때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안아야 하는구나. 의무감이었죠. 완전히 의무감이었어요. 억지로 하는 거였어요. 아내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제가 마지못해 안아주는 거라는 걸. 다음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나가려고 했어요. 아내가 일어나기 전에 몰래 나가면 포옹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아내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피할 수 없었어요. 넷째 날 저는 속으로 세고 있었어요. 앞으로 26일. 26일만 더 참으면 돼. 매일 두 번씩이니까 52번. 52번만 더 안아주면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견뎠어요. 포옹하는 동안 저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오늘 회의에서 뭐라고 말하지? 점심은 뭘 먹지? 저녁에 회식 있나? 주말에 뭘 해야 하나? 아내와 안고 있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며 딴 생각을 했죠. 다음 날 아내를 안았는데 아내의 몸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아내도 긴장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죠. 아내도 이게 불편한가 보다. 그럼 왜 하자고 한 거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3주. 3주만 더 버티면 돼. 절반도 안 지났지만 그래도 일주일은 지났어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했어요. 둘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조금 달라졌어요. 여전히 어색했지만 첫 주만큼 불편하지는 않았죠. 익숙해진 걸까요? 아니면 체념한 걸까요? 어쨌든 포옹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열흘째 되던 날 저는 아내를 안으면서 시간을 세지 않았어요. 처음으로요. 그냥 안고 있다가 적당한 시간이 지났다 싶을 때 몸을 뗐죠. 신기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았어요. 열이틀째 제 손이 아내의 등에 닿았어요. 첫 주에는 어깨에만 팔을 걸쳤는데 그날은 등까지 손이 닿았죠. 무의식적으로요. 아내의 작은 체구가 느껴졌어요. 10사흘째 아내를 안았을 때 아내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죠. 아내도 떨리나 보구나. 나만 어색한 게 아니구나. 2주가 지났습니다. 반이 지났네요. 이제 2주만 더 하면 돼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첫 주만큼 힘들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색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가끔은 나쁘지 않았어요. 15째 날 제가 먼저 팔을 벌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내는 얼른 제 품으로 들어왔고 저는 아내를 안았어요. 그날은 좀 더 꽉 안았던 것 같아요. 팔만 걸친 게 아니라 정말로 아는 거였죠.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셋째 주가 되자 뭔가 달라졌어요. 포옹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아침에 출근할 때 현관에서 아내를 안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죠. 18째 날 아침 아내를 안았을 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신혼 때요. 신혼 때도 이렇게 아내를 안고 출근했었죠. 현관에서 꼭 안아주고 다녀올게, 사랑해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아내는 나도 사랑해,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대답했죠.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19째 날 아내의 머리에서 나는 샴푸 향기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도 이 향기를 맡았던 것 같았죠. 아, 맞다. 신혼 때 아내가 쓰던 샴푸 향기였어요. 아내가 지금까지 같은 샴푸를 쓰고 있었구나. 20째 날
아내를 안았을 때 불편함도 어색함도 없었어요. 그냥 편안했죠. 아내의 체온이 따뜻했고 아내의 숨소리가 잔잔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느꼈죠. 21째 날 저는 깨달았어요. 포옹이 싫지 않다는 걸, 오히려 좋다는 걸, 하루 중에 아내를 안는 그 순간이 가장 편한 시간이 되었다는 걸, 출근 전에 짧은 포옹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되었고, 퇴근 후에 포옹이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었어요. 22틀째 날 신혼 때 기억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아내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기억, 함께 요리하며 장난치던 기억,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던 기억. 그때는 행복했죠. 정말 행복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20살째 날 아내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내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아내가 보였어요. 아내의 얼굴, 아내의 표정, 아내의 눈빛. 20나흘째 날 저녁 아내를 안았을 때 아내가 조금 더 오래 안겨 있었어요. 평소보다 5초 정도 더요. 저는 기다렸어요. 아내가 먼저 몸을 떼길. 서두르지 않았죠. 그냥 아내를 안고 서 있었어요. 그게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25째 날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 달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포옹이 끝나는 게 싫다는 걸. 회사에 있는데 문득 신혼 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내와 함께 처음으로 이 집에 입주하던 날, 아무것도 없는 빈 집에서 아내와 둘이 바닥에 앉아 피자를 먹었죠. 우리 집이야. 하며 아내가 좋아하던 모습이 선명했어요. 그때 저는 아내를 껴안고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말했어요. 아내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나도 당신을 평생 사랑할게라고 속삭였죠. 제가 회사에서 승진 못해서 속상해하던 날 집에 와서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아내가 옆에 앉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그 말에 울컥했었어요. 아내가 저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었죠. 옛 추억들이 조금씩 생각나더라고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회사를 나섰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간 거였죠. 집으로 가는 길에 마트가 있는데 마트 앞에 진열된 귤이 보였습니다. 노란 귤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멈췄어요. 아내는 귤을 좋아해서 겨울만 되면 손이 노래질 때까지 귤을 먹었어요. 질리지 않냐고 물으면 겨울에만 먹을 수 있잖아. 충분히 먹어두지 않으면 다른 계절에 너무 먹고 싶어져. 하며 웃곤 했죠. 기억 속 아내는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저 역시도 아내와 함께 이불 속에서 귤을 먹으며 TV를 보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죠. 저는 귤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귤을 쥐고 한참 서 있었어요. 사갈까? 말까? 막상 사가려니 민망하기도 하고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그러다 에라 모르겠다 싶어 귤 한 봉지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어요. 계산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아내가 좋아하려나 웃어주려나 뭔가 떨렸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설렘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었으니까요.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귤 봉지를 들고 집으로 가는데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빨리 아내에게 주고 싶었죠. 길을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줄까? 귤 샀어라고 무뚝뚝하게? 아니면 좋아하잖아라고 웃으면서? 머릿속으로 여러 번 연습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내가 거실에 있었죠. 제가 들어가자 현관으로 나왔어요. 다녀왔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았어요. 아내도 폭 안기면서 저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포옹을 마치고 몸을 뗐을 때 저는 어색하게 귤 봉지를 내밀었어요. 이거.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귤. 좋아하잖아.
평생 이렇게 어색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치 처음 연애하는 10대 소년처럼요. 아내가 귤 봉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죠. 아내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왜 울어? 제가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아내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별거 아닌데. 제가 어색하게 말했죠. 하지만 아내에게는 별거 아닌 게 아니었나 봐요. 아내는 귤 봉지를 꽉 안았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받은 것처럼요. 내가 좋아하는 거 기억하고 있었어? 아내가 물었어요. 머쓱함에 응. 기억하고 있지. 작게 대답했어요. 마트 지나가다가 보여서. 제가 말했어요. 무심한 척했지만 사실 한참 고민하고 샀죠. 아내는 고마워, 정말 고마워라고 계속 말했어요. 저는 거실로 들어가며 뒤돌아봤어요. 아내가 현관에 서서 귤을 꺼내 들었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아내를 무시했을까? 아내는 항상 제 옆에 있었어요.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위해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모든 걸 해줬죠. 하지만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아내가 좋아하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귤 하나, 참 작은 것인데, 아내는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럼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아내를 훨씬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죠. 왜 진작 그러지 못했을까요? 저는 옆을 봤어요. 아내가 누워 있었죠. 등을 보이고 있었지만 예전보다 가까이 있었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죠.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언젠가 꼭 그 등을 어루만져 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현관으로 나왔을 때 아내가 얼른 따라 나왔어요. 다녀올게.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아내를 안았죠. 평소보다 더 꽉 안아주었어요. 폭 안기는 아내, 제 등을 감싸지는 아내의 손길이 기분 좋게 느껴졌어요. 떨어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설레였네요. 무슨 일인지 회사에서도 일이 잘 풀렸어요. 하고 있던 프로젝트도 잘 진행되고 있었고요. 오늘따라 커피도 더 맛있네요.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가 나왔어요.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식사한 후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요. 한 달이 끝나도 계속 포옹하자고 제안해볼까? 아내도 허락할까? 허락했으면 좋겠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다녀왔어. 밝게 인사하며 문을 열었어요. 아내가 안 보이네요. 여보, 하고 불렀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죠. 혹시 잠들었나? 아니면 샤워 중인가? 생각했어요. 거실을 둘러봤는데 아내가 없었어요. 주방도 역시 없었어요.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침대에 아내가 누워 있었죠. 자고 있는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일어나. 나왔어.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아내의 몸이 차가웠어요. 순간 멈췄죠. 여보, 다시 흔들었어요. 더 세게요. 여보, 아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보, 일어나. 여보, 아내를 계속 흔들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차갑고 움직이지 않았죠. 그렇게 아내는 느닷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완전 패닉에 빠져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119를 부르고 경찰서에 다녀오고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받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아내는 췌장암으로 인해 사망한 거였어요. 아내가 암이었다니. 저는 그것도 몰랐다니.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3일의 장례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지내던 시절보다 훨씬 더 쓸쓸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문을 열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일 아내가 저를 맞이해 줬어요. 다녀왔어? 하던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현관에서 기다리던 아내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죠. 환하게 웃으며 제 품으로 들어오던 아내. 하지만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텅 빈 현관이었어요. 아내가 없는 집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여보. 소리 내어 울었어요. 현관 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죠. 빈집의 적막함이 저를 짓눌렀어요. 아내가 없는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죠? 어떻게요? 아내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주방에 아내 앞치마, 거실에 아내가 보던 책, 침실에 아내 베개. 모든 게 아내를 떠올리게 했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아내의 옷들이 걸려 있었죠. 하나하나 만지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 옷을 입었을 때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죠. 화장대로 갔습니다. 아내의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립스틱, 로션, 향수. 아내가 매일 사용하던 것들이었죠.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그때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남편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아내의 글씨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어요. 여보, 오늘 당신이 귤을 사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너무 고마워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당신 품에 안기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귤을 받았을 땐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당신의 아내.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알았어야 했는데 중얼거렸어요. 난 왜 몰랐을까? 아내가 그렇게 야위어 가는데 아내가 힘들어 했는데 왜 저는 몰랐을까요? 진작 잘해줄 걸. 있을 때 잘할 걸. 한 달이 아니라 평생을 잘해줄 수 있었는데 사랑한다고 매일 말해줄 걸. 관심을 가질 걸. 아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저는 뭘 한 거죠? 왜 한 달이 지나서야 깨달았을까요? 왜 귤 하나가 그렇게 큰 선물이 되어야 했을까요? 매일 잘해줬어야 했어요. 매일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했죠. 매일 안아줬어야 했어요. 아내가 부탁하지 않아도요. 너무 늦었어요. 이제 아내는 없어요.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내가 그렇게 행복했다고 했어요. 귤을 받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그 작은 것 하나로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걸.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잘하라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걸.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소중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먼저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오늘은 꼭 안아주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